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지난 영상에 자녀 금융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댓글 함께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드디어 20대 후반 저희 딸도 미니스탁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ETF와 대형주 보면서 조금이라도 사보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관심을 가지네요. 커피 2잔 마실 거 1잔 마시고 화장품, 옷 살 거 덜 살 거라고 기특한 말도 하고요. 제가 계속 선생님 방송 틀어놨더니 이슬비에 옷 젖듯 스며들었나 봅니다. 아이를 키우기만 했지 경제 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가족 경제 사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나보다 더 자녀 교육 잘 시킬 것 같죠? 다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대학 교수라고 자녀에 대한 이런 금융, 이 돈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고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와 대화가 단절된 부모가 의외로 상당히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현재 우리 힐링 가족으로서 함께 해나가고 있죠. 영상 같이 공부하면서 이것을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두세요. 어느새 이슬비에 옷 젖듯 점점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적으로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20대 후반 딸이라면 정말 화장품, 옷 멋내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정말 돈 얼마나 예쁘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귀함을 알게 되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돈을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 쓴 돈을 투자해서 그것이 불어나는 그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현재 보면 19,47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1년 됐으니까 8만 원 넘었지만 그 외에 미국 나스닥 100 10,000원대예요. 의심이 있는 사람들 딱 한 주만 가지고 있다 보면 몇 달 후 되면 이 수익률 불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이게 주식 투자의 의미구나, 묘미구나, 맛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의 결정, 처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좌지우지?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일을 다루는 거,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까지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한테 돈을 주는, 월급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의 결정, 처분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이거 얼마나 서러워요. 이것은 그 개인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얼마큼 받았는지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얼마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적용되는 진실,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서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직장에 내가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누가 나갑니까? 돈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인드라 그러면 정말 발전적이겠죠. 또 중요한 것 또 하나,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측을 할 뿐이지. 똑같아요. 매년 집값 폭락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 집값 폭락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집값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또 폭락 안 하고 또 급등했어요. 매년 집값 폭락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살 생각도 못하죠.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남들은 다 열심히 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는데 집값 폭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남들한테 뒤처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맞겠죠. 5년, 7년, 10년 동안 매년 집값 폭락한다 그러다가 한 해는 맞겠죠. 떨어지니까. 그러나 주식과 달리 집값은 폭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가 되거나 하락은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와서 반토막이 나듯이 그렇게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보세요. 재작년 12월부터 제가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끊임없이 서서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땅값,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땅값은 부동산 값은 계속 서서히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도 계속 폭락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맞겠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폭락한다고요? 그걸 왜 두려워하십니까? 폭락을 하게 되면 다시 원 위치로 안 올까 봐. 원 위치로 다시 온다는 것만 확실하면 무서울 리가 없죠. 대신 그게 1년에서 2년, 3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모으는 그 과정에는 저가 매수, 반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반가격에 샀던 것이 원위치 올라오고 난 다음에 더 튀어오르는 것, 그동안 역사가 증명합니다. S&P 500 봅시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그때 2009년 3월 13일 날 보면 756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몇입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4,500이 넘었죠? 756에 비하면 6배가 상승했어요. 12년 동안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작년에 2020년 3월 20일이 최저가였어요.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2020년 작년 3월 20일 날 2304. 2304였는데 지금 얼마죠? 4605. 그러면 정확히 2배 상승했네요. 원 위치를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2배로 올랐어요. 나스닥도 봅시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 2월 27일 1377. 네? 1300? 지금 15,000원인데요. 15,000원인데 그때 보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1300. 야, 정말 쌌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1377. 안 올라갈까봐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77, 지금 11배 이상 올라서 15,498. 작년에 S&P 500과 마찬가지로 3월 20일 날 6,879였습니다. 근데 지금 15,498, 2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런데 위기가 와서 떨어지면 왜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올해 들어서도 S&P 500이 약 60번 가까이, 나스닥이 약 40번 가까이 최고치를 지속적인 경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폭락 후에 원위치 된 적 없었어요. 다 있었죠.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갔죠. 원위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저가 매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가 온대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그렇다면 다 팔아버리시고 대기하고 계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내년에 만약에 위기가 안 오고 지금 내가 파는 가격에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내년에 또 더 올라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 10월에 비해서 지금 1년 동안만 해도 S&P 500, 나스닥 100이 40%나 올랐는데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알면 정말 누구든지 떼부자가 됩니다. 부동산보다도 특히 주식시장은 앞날을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턱턱 알아맞히면 누구든지 큰 떼부자 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와요? 괜찮아요. 원위치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원 위치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1등 주식들은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들고 계시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또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년에 떨어져요? 좋아요. 1년 동안 반토막 나서요. 어차피 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안 팔 거니까 가만 놔두면 원위치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대신 내년 1년 동안 반가격으로 계속 주면 되지. 현재 우리 힐링 가족분들이 투자 중인 종목들 한번 보세요. 우리 투자 중인 종목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것이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누구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코덱스 미국판 플러스 3년 됐습니다. 3년 아직 안 됐습니다. 또 미국 나스닥 100 11년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5년 전, 10년 전 가격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연 5%,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연 5% 수익률이라면 은행 1%에 넣어두겠습니까? 아니면 연 5% 은행의 5배 수익률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은행보다 5배 나오는 연 5% 수익률에다 투자해야죠. 그런데 연 5% 수익 난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연 5%가 아니라 연 몇십 %씩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금융위기가 와요? 좋아요. 나는 저가 매수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 거 안 팔 거니까. 그러나 그거 위험하다 그러면 오늘 내일 다 파세요. 그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세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내일 팔든지 올 연말에 팔든지. 근데 올 연말 전에 위기가 올지도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얼른 팔고 현금 들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위기가 왔어. 그러면 적중한 거지. 싼 가격에 다시 더 많은 걸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제 위기가 안 오고 지난 1년 동안 40%가 오르듯이 앞으로 1년 동안 또 그렇게 올라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잖아요. 나는 안 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여러분들 역사적인 차트를 보세요. 1, 2년 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달 만에 정말 몇 달 만에 끝났어요. 너무 빨리. 그러나 보통 1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나는 부지런히 내 직업 일하면서 매달 사모을 거 아니에요. 반가격으로 사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모은 것이 경제 위기가 풀리죠. 그러면 싼 가격에 산 것이 몇 배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3배 수익이라면 6배 수익, 5배 수익이라면 그때 샀던 것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경제 위기라는 것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의 결정, 처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돈 있는 사람의 결정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